네, 우선 과제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2023년도 3월 1일에 소위로 인간하여 병과학교에서 2개월 교육을 받은 경우 2023년도 연가일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풀려면 법령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시행령 제10조 4항과 제5항을 함께 찾아보셔야 됩니다. 10조 4항에 보면 연가의 승인일수는 1년 중 해당 연도 실제 복무 기간을 계산하고 해당 연도 연가일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해당 연도 연가일수는 21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복무 기간을 찾아야 되는데 3월 1일에 인간했으니까 10개월 복무를 했죠. 10개월 복무를 했는데 10조 5항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연가의 승인일수 계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호에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2개월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훈련 기간이 2개월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복무한 개월수는 8개월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11분의 8 곱하기 21일 해서 14일이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해에 인간할 때 연가일수가 21일이 아니라 계산을 한번 해야 되고 또 각 학교, 병과학교에 들어가서 대위 지휘참모 교육이라든지 초급 교육이라든지 몇 개월,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교육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해에는 연가일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연가일수들을 잘 계산하고 연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만 29세 여성 군인이 임신 중 출산 전 휴가를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용한 경우에 휴가일수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네, 시행령 12조 2항에 보시면 출산휴가에 대해서 정하고 있죠. 90일 내 출산휴가를 보장해야 됩니다. 쌍둥이일 경우에는 120일. 다만 주의가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임신 전 출산휴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유산 사살의 경험이 있는 경우, 35세 이상인 경우, 유산 사살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일단 나이가 29세이기 때문에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거고 유산 사살의 경험이 있는 경우 또는 제3호에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여 휴가를 나누어 쓰는 경우로 볼 수 있겠죠. 나누어 쓸 수 있다. 나누어 쓸 수 있는데 휴가 일수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 기간 중에 토요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죠. 다만 휴가 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하게 됩니다.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이때 1개월은 달력에 의해 산출해야 합니다. 8월은 1일부터 31일까지 휴가를 사용해야 1개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부터 30일까지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1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겠죠. 이때 8월 17일은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해서 공휴일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용한 처분휴가 일수는 19일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배우자 부부군인 경우 아니면 여러분들이 임신했을 경우에 휴가 일수를 나눠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청원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휘관이 돼서 여러분들 소속 부하들 중에 출산휴가를 신청했을 때 기간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으시면 좋겠죠. 이게 프린트가 붉은색이 잉크가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26일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유럽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9월 26일부터 언제까지 청원휴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죠. 일단 본인이 혼인할 때 휴가일수는 5일 이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9월 26일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청원휴가는 9월 28일, 9월 19일, 9월 30일, 10월 5일, 10월 6일 이렇게 5일을 허가할 수 있고 출발은 9월 26일부터 출발하면서 10월 6일까지 갔다 올 수 있겠죠. 이때 연가를 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10월 7일과 10월 8일을 연가 신청을 하게 되면 휴가는 총 10월 10일까지 연가 2일을 사용하게 되면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겁니다. 거의 2주를 넘는 기간 동안에 연가 이틀을 써서 갔다 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실제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군에서 법무관하고 군의관 이외에 본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바빠서 정해진 그 신혼여행 5일 이내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가는 게 통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보장을 해서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의무복무 중인 학사장교의 저녁일은 2020년 7월 31일이고 결혼식은 전역 후 2020년 8월 30일이죠. 2020년 6월 10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여행을 가겠다면 청원휴가를 신청합니다.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면 허가할 것인가에 따라서 허가할 것인가 물어봤는데 모든 생도들이 허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혼인신고를 했으면 법률혼이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청원휴가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근데 이건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전역일이 2020년 12월 30일인 사안이라면 결혼식은 8월 30일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6월 10일에 혼인신고하고 신혼여행을 가는 경우라면 허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즉 결혼식도 의무복무 기간 중에 하고 신혼여행도 혼인신고도 의무복무 기간 중에 다 하는 경우인데 그게 분리돼요. 개인적 사정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런데 나는 개인 사정 때문에 6월 10일 날 가겠다. 그런 경우라면 허가하는 게 맞다는 거죠. 사실 지리사는 의무복무 이후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청원휴가를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결혼식이라는 게 당장 뭐 다음 주에 하겠다 이런 게 아니죠. 대부분은 아무리 짧아도 3개월 정도, 통상은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6개월 전, 1년 전에 자기의 의무복무 일정도 다 정해져 있던 때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혼식 자체도 6월 10일에 하는 걸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청원휴가도 신청을 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이런 경우는 결혼식은 나중에 하는데 굳이 의무복무 기간 중에 나는 5일이라도 출근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개인 연가를 내서 갈 수도 있는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교수부에서 법령 질의를 해서 회신한 회신서를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